안녕하세요. 중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하루도 품격 있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술을 끊은 뒤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제가 자주 했던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술을 안 마시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지? 아마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 말이고, 술을 끊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똑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술은 절대 못 끊는다고. 남자가 술까지 안 마시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술이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술과의 인연이 깊고도 길었는데, 제가 처음 술 맛을 보았던 게 아마 국민학교 3학년 때 제사 지내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친척 어른들께서 어린 저에게 음복이라며 술잔을 건네시면서 술은 남한테 배우면 안 되고 어른들한테 배워야 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른들이 주시는 잔이라 멋모르고 받아 마셨던 그 한 잔이 제 인생 첫 술이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술 맛을 알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어른들 눈치를 요리조리 보며 몰래 술을 사다 마시곤 했죠. 걸릴까봐 가슴이 콩닥거리면서도 친구들과 모여 마시는 그 술이 왜 그렇게 달고 좋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 시작된 술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일상을 온통 차지하게 되었죠. 삶에서 술이 빠지는 자리가 단 한 곳도 없었으니까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해도 술이 있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도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한다며 기분 좋게 마셨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위로한다며 잔을 채웠고요.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붕 떠서 마셨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괴로워서 마셨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어색한 자리에도 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도 술,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에도 늘 술이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술이 없는 만남은 참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서먹한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 자신이 참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술 기운에 의지해온 탓에 술이 있어야만 겨우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수줍고 불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술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했고, 술이 대화를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그래서 누군가 술을 끊으라고 했을 때도 건강 걱정보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사람들이 나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겁니다. 술이 제 인생 즐거움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술은 즐거움이 아니라 제 삶을 밑바닥부터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도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죠.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필름이 끊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요. 분명 저녁까지 친구들과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산은 누가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많아졌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숙취보다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전화부터 확인하곤 했어요. 내가 밤늦게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이상한 문자나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통화 기록을 뒤지는 것이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전날 일을 이야기해줄 때 기억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내가 어제 많이 취했나 보네 하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블랙아웃이 반복되면서 건망증도 심해졌지만 무엇보다 제 성격이 점점 거칠고 날카롭게 변해갔다는 점이 정말 무섭더군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신 술인데 오히려 내면의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목소리를 높였고, 술자리에서 괜히 시비를 걸어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투는 일도 생겼죠.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어김없이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사과하고 관계를 수습해야 하는 일들이 날로 늘어갔죠. 그런데 참 허망한 것은 그렇게 후회하고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밤이 되면 그 스트레스를 잊겠다고 또다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술을 마셔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하다며 또 술을 찾았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원인을 찾기보다는 술로 답답함을 눌러버리려고만 했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그늘 뒤로 잠시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술을 끊었지만 처음 몇 달은 정말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친구들 술잔 사이에서 혼자 음료수 잔을 들고 있을 때면 세상에서 나만 겉도는 것 같은 외로움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술이라는 안개가 걷히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일상의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맑은 아침을 되찾았습니다. 숙취와 후회, 불안함으로 시작하던 괴로운 아침이 사라지고 눈을 뜨자마자 시원한 물 한 잔과 맑은 공기를 감사히 마시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무작정 폭발시키는 대신에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다투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셋째, 문제를 마주하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이 생겨도 술 뒤로 숨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사업이든 당면한 문제를 내 힘으로 하나씩 풀어내면서 나는 술 없이도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겼죠. 넷째,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면서 땀을 흘리며 얻는 성취감을 알았고 술자리가 아니어도 함께 운동하고 격려하며 사람들과 건강하게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대화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치기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허무한 자리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상대방의 고민과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공감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느라 놓쳤던 시간 대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깊은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술을 끊은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압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술 생각이 영원히 안 나는 게 아니라 술 생각이 찾아와도 다시 잔을 들지 않고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내면의 힘을 갖는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건 술이 아니라 친구들과 웃던 그 시절의 추억이었고 그 추억은 술잔 속이 아니라 이미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50대가 되어보니 즐거움에도 분명 품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나를 취하게 만들고 후회를 남기는 자극적인 즐거움이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잔잔한 즐거움이 있죠. 술 하나를 내려놓았더니 제 삶에는 편안한 마음,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라는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술에 가려져 있던 진짜 제 삶을 되찾은 것이죠. 혹시 지금 나도 술을 줄여야 하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평생 끊겠다는 거대한 결심 대신 그저 오늘 하루만 술을 쉬어보세요. 저녁에 술 대신 산책을 해보시고 친구와 술잔 대신 차 한 잔을 나누어 보세요. 그 어색한 시간에 고개를 조금만 넘어서면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 첫 술을 배워보셨나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소소한 낙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건강하고 평온하며 품격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